40대 여러분은 퇴사 이후 커리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퇴사 이후 커리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구독자 8,100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자, 4위부터 보여주세요. 40대가 퇴사 준비를 하고 있나 물어봤어요. 퇴사 이후 커리어 준비를 하고 있나? 자, 어떨까요? 4위 보여주세요. 네, 어떻게든 회사에서 끝까지 버텨볼 생각이다. 9%가 이렇게 답해 주셨네요. 오,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것도 괜찮은데. 네, 근데 요새 버티고 싶어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사실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제가 어제 만난 회사의 대표님은 그 대표님네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직원분들의 10분의 1만 남기고 다 내보내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회사들이 10분의 1? 일만 남기고 나머지 다 안녕. 그런 회사들이 요새 되게 많대요. 구조조정도 요새 많이 하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사실 버티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나의 칼날을 가셔야죠. 가져가야지. 자, 3위를 공개해 주세요. 3위는요? 3위, 일상이 너무 바빠 생각할 겨를이 없다. 12%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 이 말 진짜 공감된다. 진짜 바빠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생각할 틈이 없어. 맞아요. 하루하루 일을 쳐낸다고 그러잖아요. 직장인들이. 네. 쳐내다 보면 하루 가고 끝까지 쳐낸 것 같은데 다음날 가보면 쳐낸 만큼보다 더 쌓여 있고 계속 그렇지. 이걸 생각할 틈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위입니다. 2위는요? 2위 보여주세요. 2위, 조금씩이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 18%가 그래도 준비는 조금씩 하고 계시네요. 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도 있네요. 자, 오근혜 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2년 후 생각하고 공부 중입니다. 제가 원래 퇴사 생각한 퇴사 시기는 퇴사 시기는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좀 더 있다가 확실하게 준비하고 퇴사하려고 퇴사 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어요. 또 우리 리키 님은 해보고는 있는데 직장이 바빠서 잘못하는 게 흠이네요. 하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원래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칭찬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2위까지 봤는데요. 아직 과반수가 안 됩니다. 1위에 엄청 많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1위가 뭘까요? 자, 1위, 여러분이 좀 알아맞혀 주세요. 1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위 58%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퇴사 후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1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이님 정확히 맞췄어. 고민이 되긴 하는데 막막하다. 막막한 분들이 많죠. 만나보시면 어떠셨어요? 네, 사실 만나보면 이렇게 아까 18%의 분들께서 그래도 준비는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막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준비는 하는데 막막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것저것 하고는 있지만 막막하다. 나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이 고민들이 너무 이제 사로잡혀서 실행으로 못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지 않으실까. 그럼 이 막막한 분들에게 어떻게 코칭을 해주세요? 그런 분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막막하다고. 네, 사실 너무너무 많이 오시고 저도 막막했었어요. 저도 막막했어서 이렇게 막막한 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좋아요, 3가지. 남들이 막 하는 거를 많이 보기 시작하면 더 막막해지거든요.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지? 저기는 저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지? 자꾸 이렇게 돼서 그럴 때는 자꾸 레이더를 너무 나의 바깥으로 돌리시기보다는 그럴 때는 막막할 때는 오히려 레이더를 좀 내 안으로 돌리셔서 먼저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지금까지 내가 일했었던 것에서의 일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 자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회사 열심히 다니시면서 혹은 사업하시면서 열심히 쌓아 올리셨잖아요. 그 열심히 쌓아 올린 것에서 내가 쌓은 일 자산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나의 키워드들은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아니어도 됐는데 열심히 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커리어 엑셀런스
액셀러레이터로 일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오늘 김미경 대표님 뵙고 막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증권사에서 금융상품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회사에서 그게 자산이었네. 네, 많이 하라고 해서 했냐고 하면 막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가 그 금융상품 세미나는 제가 재밌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 일 자산이 저에게 지금 또 연결이 되고 있기도 하고 증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많이 본 것들이 또 저에게 일 자산이 되기도 해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자산, 여태까지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었지, 뭐 할 때 즐겁고 재밌었지 하는 것들을 한번 봐보시고요. 그 세미나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시켜서 한 거예요? 둘 다였어요. 근데 사실 시켜서 했으면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즐거웠으니까 더 잘하려고 했겠지. 제가 다른 경쟁사 분들에 비해서 한 3배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한 거는 제가 그 일이 재밌었으니까 많이 했지. 그렇지. 재미있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잘 될 사람은 회사에서도 잘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에서 내가 그렇게 똑같아야 하는 잘했던 짓이 거, 사람이. 네, 잘했던 거, 즐겁게 했던 거, 시간을 많이 썼던 거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저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을 어떻게 네. 찾아? 갑자기 40쯤에 난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찾았냐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을 두 번째로 찾아보시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을 찾아봤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실 하는 사람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네. 세상에 완전 없던 일은 이제 없으니까 우리는 맞아요. 너무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나는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쌓아 올린 일 자산을 가지고 한번 또 들여다보시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그 막막한 고민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은영 박사님. 좀 그런가요? 나 저기 여기서 잠깐 질문 있어. 저기 그 파란 거 있잖아요. 실시간 채팅 밑에 23개월 저게 뭐예요? 멤버십을 23개월째 하고 계신 거예요. 23개월째 멤버. 23개월째나 멤버십을 하고 계신 거야? 그 멤버십이 그 옆에 이렇게 멤버십 누르면 있는 거? 가입해서 다달이 금액 내시는 뭐, 서포트. MKTV 서포터즈를 해주시는 분들 23개월째 순이님 후원을 해주시는 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NKTV 저기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은요, 우리 뭐 가끔씩 행사도 초대되시지만 여기 그 후원해 주시는 금액이 저희가 그 상간벽지에 도서 책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또 미혼 엄마 아이들에게 책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그 저희가 뭐 이렇게 봉사하고 또 후원해 주는데 다 이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깜짝 놀라서 누구신가 왜 23개월 저게 뭐지? 감사합니다. 네, 일단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막막하다는 분들에게 또 좋은 이렇게 그 조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흔 공간 토크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네, 마흔 넘어서 두 번째 커리어를 준비하려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나에 대한 투자인데요. 그렇다면 40대 분들은 지금 자신에게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40대 여러분, 공부, 취미 등 자기 개발에 한 달에 평균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8,200명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4위부터 1위까지 한꺼번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개해 주세요. 자, 4위부터 1위까지? 2위까지. 자, 1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가 네 분, 가장 낮고요. 4위 12%. 네. 그 다음 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 2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이 3위 16% 정도 차지하시고 5만 원 갈수록 줄어드네. 이하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17%로 한 달에 5만 원이야. 네. 그럼 한 책 두세 권 정도 사는 거네, 그죠? 네. 그럼 그렇죠. 1위가 얼마가 될지. 여기 보니까, 응?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소이로사님은 코로나로 회사 그만두고 다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운동에 5만 원, 어학에 2만 원 투자하고 있다. 닉네임 행복나무님은 헬스 운동한 지 1년 됐는데 월 4만 5천 원 정도 든다고 하고 20만 원 이상 쓴다는 분은
몇 %예요? 20만 원 이상이 16% 오, 나오셨네요. 꽤 되네요. 근데 닉네임 또 깨모모님은 맞벌이라서 20만 원 이상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외벌이면 눈치 보여서 힘들었을 듯. 이거 이해 간다. 눈치 보여서 힘드셨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 또 짠하네요. 우리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닌데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뭐 옷 사 입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옷 좀 그러고 옷을 산들. 뭐 어때? 산들. 산들 옷을. 구두를 산들. 아니 그건 그렇고. 아니 근데 저는 평생 외벌이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네. 외벌이 하면 남편 눈치를 보나요? 저도 돈 버는 사람 외벌이를 눈치를 해본 보나?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도 맞벌이여서. 저는 외벌이를 해도 제가 볼것 같습니다. 외벌이를 하셔도 내가 아내 눈치를 볼 것 같다. 제가 와이프 눈치를 볼 것 같다. 남자도 불쌍해. 알고 보면. 여러분 외벌이 하면 눈치 좀 보는 거죠. 맞벌이 할 때보다 그렇긴 그렇겠지.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 내 눈치 식구 사는 거. 보인다고 많이들 보는구나. 다 눈치 눈치 보여요 보여. 유유하시네요. 네. 저는 일하는데 왜 못 쓰는 걸까요? 그 태도를 바꿔 써. 써야 돼. 완전 눈치 보여요. 완전 눈치 보여요? 내 돈 쓰는 것도 눈치 보여요. 눈치 많이 보여요. 화이팅!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삽시다.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말이죠. 얼마 버는지 안 알려주면 되잖아. 어? 난 안 알려줘. 왜 일일이 알려고 그래. 눈치 보는구나. 저는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왜 결혼을 나는 일찍 했잖아요. 근데 왜 평생 돈 벌었는지 아세요? 내가 나한테 투자하고 싶어서. 네. 당당하게. 간단해요. 되게 당당하게 나는 나를 키우고 싶거든. 네. 근데 나 키우는 돈을 남편이 혼자 버는 아이들 키우는 돈에서 빼기가 어렵은 건 너무 당연하죠. 애가 셋인데. 어? 그리고 저는 금방 알았거든요. 30 좀 넘어서 금방 알았어요. 내가 일을 해야 직접 되는 벌어야 사람이다. 돼. 내가 이 남자보다 금방 알았어요. 나는 우리 남편보다 내가 10배 벌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남자 돈 버는 거 답답해서 못 봐요. 내가 빨리 벌어야지. 누구 시켜서 돈 버는 거 되게 답답해. 직접 버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네. 내가 이 사람 잘 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 그럼. 사이에 내가 잘 돼서 더 빨리 부자 되면 더 좋은 거죠. 더 좋잖아. 네. 나는 내가 딱 봐도 나는 우리 남편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았거든. 오. 그거 느끼는데 결혼하고 5년도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그랬거든. 와중에 이렇게 눈치 보이신다는 분들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치. 또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맞아. 회사 다니면서 막 일하다 보면 사실 더럽고 치사한 일들 너무 많은데 우리 남편이 또 바깥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벌어오는 돈인데 이렇게 써도 되나? 좋은 마음에서 아마 눈치 보이시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교육비도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나한테 쓸 이 돈이면 아이 뭐 학원 보내거나 애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까운데 나한테 쓰는 돈은 조금 아깝고 눈치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벌어도 눈치를 봤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것도. 누군가 계속 눈치 보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서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습관이라서 저는 결혼은 오래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의 패턴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같이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습관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고면은 내가 계속 참는다 그러면 끝까지 참게 되면 나한테 굉장히 뭐랄까 불리한 감정들이 쌓여요. 네. 언젠가 폭발하거든. 억울해지죠. 그리고 억울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말씀 하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육아나 살림에 아주 자신이 없어서 사실 일을 하고 있기도 해요. 솔직하게. 제가 막 살림도 되게 잘하고 솔직하다. 육아도 되게 잘했으면 이렇게 일을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살림에 재주가 없다. 근데 잘하고 싶지도 않고 언제부터 알았어요? 살림에 재주 없는 거. 그거 결혼하자마자 알았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남편도 나는 알았겠다. 잘 저 여자 못한다. 살림에 재주 없다. 돈 벌어와라 이랬었겠죠. 그래서 이 눈치 보이신다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저는 살림과 육아 못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해서 그것만큼의 가치도 또 엄청 나요. 맞아요. 아이 잘 키우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고 살림 잘하시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어서 내가 엄청 대단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잘 크게 남편이 밖에서 일 잘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론은 그런데 네, 현실은 이론은 그런데 이게 한정된 자원을 갖고 쓰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이 써. 맞아요. 나는 그냥 좀만 내가 아낄게. 네. 이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런 결과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사람들 보면 돈을 아끼다 보면 결국 자신감도 아끼게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쓰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 생겨나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줄이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감도 아끼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는 나의 역량도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네. 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들 그런지 나에게 그러네.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무려 38%였어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막 댓글에 그랬네. 투자할 돈이 없다 유유 그러는데 하셨는데 맞아. 네, 38%의 분들이 나에게 쓸 돈이 없다라고 해주셨네요. 좀 이렇게 돈이 좀 생기면 내가 나에게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이거다라는 걸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님, 간호사 면허증과 대학원까지 인생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셨네요. 김은경님. 네.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우리 계속 조금만 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이 많이 써주세요. 네. 실버 모델 하고 싶으신 분 실버 모델. 김미경의 마흔 수업 실전편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비싼 거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만 원이지? 몇만 원, 5, 6만 원 할 것 같은데. 김미경의 마흔 수업 실전편입니다. 실전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네요, 대박. 네, 이런 그 강의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셔야 이렇게 팬분들이 많아지시는 거군요. 저도 여기 와서 배우고 가네요. 아이고. 저는 이것만 쏩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공부해. 좋아요, 정신이 좋아요. 번쩍 날 거예요. 실전편 네. 듣다가 보면은 제가 한 8개 찍었거든요. 김미경의 마흔 수업 실전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 커리어를 전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돈의 문제라든지, 마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차근차근 적어 나가면서 네. 솔루션을 스스로 내도록 만든 강의거든요.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멋지세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네. 마흔 공감 토크 세 번째로 한번 지나가 볼까요? 네, 좋아요. 진행해 네. 볼까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세컨드 커리어. 네, 세컨드 커리어를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트워크. 김미경 대표님 책 마흔 수업에도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사부에서 강조를 네. 많이 하셨더라고요. 커리어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사회에 나와 보면 우리 회사 직원들도 그런데 일단 내 커리어가 커가면 커갈수록 거기에 걸맞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도 맞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주얼리 패션쇼에 갔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주얼리 패션쇼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주로 70대 이상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평생 주얼리를 맞춤 주얼리를 주문해야 됩니다. 중형 네. 주얼리예요. 엄청 엄청 비싸요. 비싸겠어요. 진짜 다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주문형 주얼리, 그러니까 그 주얼리 작가십니다. 옛날에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오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오늘 거기에 초대되어 가신 분들이 그분의 30년, 40년, 50년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그분 보면서 이분도 옛날에 커뮤니티 네트워크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셨구나. 자기만의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30년, 40년 고객 그분들을 잘 관리한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시장이 세분화되잖아요. 우리 다 휴대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옛날에는 다 같이 TV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매스가 먹힌 거예요. 그냥 막 송혜교가 광고하면 다 사. 막 이런 거였는데 이영애가 광고하면 다 사. 막 이랬는데 요즘은 휴대폰을 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맞아요.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건 다른 선택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엄청 개인화되고 있죠. 엄청 개인화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엄청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네. 더
같은 취향과 관점을 그렇죠.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 배울 게 많았습니다.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70대 분들인데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 김미경 선생님은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그래 내가 글쎄요 한 70까지는 해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그만두면 안 돼. 80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얘 74시잖아. 너무 젊어. 오, 네네네. 진짜 뭐 여기 얘 75살이잖아. 너무 젊어. 그러면서 요즘 젊은이들 만나면 절대 50대에 일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꼭 얘기해 주라고 다들 언니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일을 그렇게 계속 오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젊음을 유지하시는군요. 엄청 젊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귀에다 얘기했잖아. 그만둔 애들 다 아파. 다 병원 가시고. 근데 얘 그만둔 애들은 다 아파 지금. 우리 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막 70대까지 막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주얼리도 사고 네. 막 신나서 초대받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네요. 커리어를 잘 이끌어가는 분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할까요? 그런 여성 경제인들이 20대부터 일한 사람이야. 나 애 키워놓고 40대에 커리어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45세 사업 시작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니까 포기하지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그 포기의 문제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살려면 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그분들 주변에 그거 하지 마. 그거 뭐 해봐야 뭐 되겠어? 집에서 애나 똑바로 키워라는 말만 하는 사람들만 니나 똑바로 살아. 있었으면 맞아요. 니나. 잘 안 됐을 건데 그래도 해봐라. 응원한다라고 맞아. 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NKY에 입학하신 분들, 혹은 NKTV에 여기 와 계신 분들 보면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옆에서는 다 말리는 사람 뿐이었대요. 야, 뭐 새벽에 미쳤다고 왜 일어나니 졸려 죽겠는데 뭐하러 책은 읽니 눈 아픈데 막 이랬는데 NKY에 딱 들어오면 어떠냐. 서로 공부하는 거 막 응원해 주는 너무 거야. 좋죠. 대단하세요. 뭐 북클럽 리더 되셨네요. 뭐 디지털 튜터 되셨네요. 막 서로 칭찬하니까 여기에 오면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야. 더 신나지고 막 더 신나지. 부지런해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존감이 사는 거죠. 네. 왜냐면 옆에서 막 다 같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마흔도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내가 늙을수록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맞아요. 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0 즈음이시거나 40에 넘으신 분들을 보면 회사 다니는 분들은 나 회사 동료, 원래 내가 만나던 친구들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또 경력 보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일을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다기보다는 이 그룹에서는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뭔가 나만 유난인가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 것 맞아요. 같아서 좀 다양한 그룹에 나를 갖다 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임들이 있거든요. 네. 뭐 CEO 모임도 있고 그럼 오늘 같은 여성 경제인 협회 모임도 있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 젊은이들과 하는 모임도 있고 네. 되게 자주 오늘도 뭐 많이 만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다 만나면서 정말 많은 다른 세상을 접하면,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의 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면, 요게 나예요. 네. 아무 면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그게 나예요. 내가 만약에 8가지 면과 맞닿아 있으면 그게 나예요. 네. 그래서 내가 8가지의 통로가 생긴 거예요. 8가지의 통로가 생겼다는 말씀 너무 좋네요. 통로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없이 나야? 그러면 계속 나로만 향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그거 나한테 나올 수 있는 쪼그라들어요. 게 쪼그라들지. 네. 한계가 있지. 네. 그 통로가 이렇게 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커리어와 확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 만나실 필요가 만나야 돼. 있습니다. 네. 아유,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면 큰일 나. 계속 남편만 만나봐. 큰일 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네. 이 서베이 한 걸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40대 여러분 6,100명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인간관계. 오케이. 40대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는 회사 외에 따로 나가는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나요? 했더니 뭐라고들 답변을 해주셨을까요? 오케이. 한번 네. 쫙 다 보여주세요. 1위부터.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그렇구나. 내가 직접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2%, 3곳 이상 나가는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다? 2%, 한두 곳 이상 나가는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다? 18%, 관심은 있는데 어딜 나가야 될지 막막하다? 29%, 직장 다니는 것만도 힘든데 굳이 필요성 못 느낀다? 49%. 1, 2위가 되게 압도적이네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뭘 또 그런 데까지 나가냐 하는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아유, 계시고. 거꾸로요. 그런데 나가야 하는 게 안 힘들어. 맞아요. 그런데 나가야 안 힘들어. 그러니까 좀 다른 왜- 사람들 만나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왜 이런 거 있어요. 세상 귀찮아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그 뭔지, 그러니까 내가 연결되는데 부지런해야 내 인생이 풀리거든요. 봐봐요. 네. 내 인생을 풀리게 하려고 부지런하면 풀리겠지. 안 부지런하면 꼬인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 엉켜 아니에요. 있는 상태로 안 풀려지지 되죠. 않는 거군요. 자꾸 네. 내가 만나려고 애를 써야 그게 되는데 지금 직장 다니는 것만도 저기 힘든데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 나중에 되게 후회합니다. 그리고요, 그 네트워크나 인간관계도요, 일찍 해놔야 쌓아지는 거예요. 쌓아지는 시간이 길어야 맞아요. 좋은 네트워크가 생겨요.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려고 하면 안 안 돼. 되죠. 네, 네. 그러면은 다 얌체인지 다 알아갖고 안 껴줘. 그런 사람들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댓글에 싫어하잖아. 보니까 싱쿵에일님이 나이 들수록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력이 안 된다. 체력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또 좀 짠하네요. 땡땡님은 이응이응님은 모임도 결국 다 돈이다. 회비 내야 되니까 못 가겠다.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하지 않는 이상 다 불필요하다라고 써주셨고 또 다른 분은 아닌데. 어딜 가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거슬려서 싫다. 허혜인님이 그 사람도 이 사람 거슬릴 텐데. 맞아요. 서로 비슷한 거 아닌가?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그 사람도 날 싫어하기는 그럼. 하죠. 허혜님이 정확히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필요성을 느끼지만 만나기가 귀찮다. 그러셨네요. 인생이 귀찮아서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귀찮으면 안 풀려요. 귀찮은 걸 뚫어야 인생이 풀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요. 누가 나한테 음악회 티켓을 줬어요. 네. 오라고. 네. 공짜표야. 귀찮잖아. 가야죠. 아니, 공짜편데. 근데 공짜표인데 어쨌든 귀찮아. 움직이기가. 나가는 게 귀찮아. 뭐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하려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안 가도 그만이야. 귀찮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라 하냐면 한번 가봐야 별거 있니? 웃기네. 별거 있습니다. 맞아요. 그 별거를, 그러니까 귀찮아서 우리가, 야, 가봤자 뭐 별거 있겠네? 근데 그 별거를 30년간 규칙적으로 놓친 거야. 누군가는 그 별거를 규칙적으로 내 것으로 만든 거야. 완전 다른 자산. 근데 돈 1,000만 원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사람 3명이 몇 억 같이 하는 거 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귀찮으면 안 돼요. 나에게 다른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들이 옆에 얼마나 있는가가 나의 자산인 사람이 풀어줘요, 일은. 네. 네. 그래서 귀찮으면 아주 인생이 귀찮아져. 그러면 안 돼. 좀 더 그런 것에 열심히여야 될 것 열심히 해야 같아요. 돼요. 저도 사실 이거 이게 커뮤니티 가장 돈이 덜 드는 거거든요. 사람 만나는 제일 거. 돈이 덜 드는 거예요. 나머지가 제일 더 비싸요. 사람한테서 더 비싸요. 배우는 거. 그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식과 경험을 얻는 것들이 되게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다들 정말 반성하시네요. 귀찮음을 이겨내야 된다면서 귀찮으면 이겨내야 반성하시고 됩니다. 계시네요. 근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나한테는 안 귀찮냐? 내가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알아요? 만나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귀찮은데 막 나가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오늘 주얼리도 너무 가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무 귀찮은 거야. 안 가고 싶은 거야. 오라고는 했는데 갈까 말까 갈때부터 막 생각했는데. 안 근데 그래도 약속은 바쁘신데. 했잖아. 약속은 했잖아. 그러니까 12시인데 조금 늦장 부려갖고 네. 12시 15분 도착했어 일단. 택시 타고 후다닥 갔거든요. 근데 좀 그냥 앉아서 그냥 했는데 주얼리 씨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지 몰랐고 갔더니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분들, 네. 그다음에 70대 왕성하게 사는 언니들을 보니까 내가 힘이 막 나셨겠어요. 힘이 나면서 안 왔으면 어쩔 뻔할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봤자 뭐 주얼리 씨 다 똑같지 다 별거 있겠어? 아니야.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매번 별게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내가 별게 무엇을 없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의 시선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매번 있었습니다. 제발 좀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람에게서도 그렇고 막 뭐를 너무 얻으려고만 하면 그것도 좀 얌체 같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일할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일 자산을 쌓아야 할까? 이 일의 목표가 뭐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내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어떻게 좀 확장하고 싶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랑 얘 귀찮아. 이거 뭐 이렇게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하라고 하냐.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랑 그것도 쌓이는 게 다른 거고.
똑같은 것 이게 같아요. 귀차니즘이라고 하는데 세상만사 다 귀찮고 시큰둥하고 그리고 왜 귀찮은 사람들의 특징이 시선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보나요? 그럼?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곁눈으로 보는군요. 그러니까 상황을 현실을 일부러 똑바로 보면은 자기가 나가야 될 것 같잖아. 그 사실을 맞닥뜨려야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본다. 별거 있겠어? 근데 이렇게 정확히 보면 별거 있는 거 저도 뭐 사람인데 몰라? 네. 알지? 나가면 더 좋은 거 알지? 근데 일부러 자기 나갈까봐 귀찮으니까 자기 합리화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봐. 그래갖고 이 곁눈질로 보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항상 시큰둥하고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뭐 그거까지 별거 있겠어. 야 거기 나가는 애들 뭐 다 별로야. 얘 나가봤자 뭐 별게 있겠니? 야 거기 나가봤자 뭐 괜히 돈만 쓰지 뭐. 이렇게 괜히 쿵시렁쿵시렁 하면서 계속 곁눈질로 이 태도거든요. 이게 네, 네, 정면으로 상황을 맞닥뜨리지 못하는 태도가 습관이 돼요. 맞아요. 정말 사실 그래서 저는 안 또 됩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미경 대표님이 해주시는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귀찮아하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커뮤니티 뭐 네트워크 귀찮아서 못 가겠다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정말 귀찮은 건지 그 사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애들 보는 거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요. 내가 자존감 떨어질까봐 속상하고 그래서 상황을 정면으로 못 봐서 그랬을 수 있다. 귀찮은 거의 이유가 10가지가 넘을 거다. 네. 그걸 네. 한번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한 네. 지적이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꼭 그럴 한번 때 보시기 좀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오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셨는데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무려 9,400명의 구독자분들이 투표에 응해 주셨는데 그중에 놀랍게도 3가지 답이 공동 3위를 했습니다. 오. 똑같이 9%씩 공감을 해주셨는데 뭘까요? 좀 예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자, 3위 함께 볼까요? 와, 이 중에서 3가지 보면은 아이 키우는 거 힘들고 육아 스트레스, 배우자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게 결국은 다 사람에 관련된 거네요. 그러네요. 사람에 관련된 건데 이게 사실은 이 결과가 되게 9,000명이 넘으면 결과가 되게 그래도 신뢰할 만하잖아요. 네. 500명이 아니니까. 보면은 결국은 애 키우느냐고 힘들고 애 키우다가 배우자랑 싸워서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직장 나가서 스트레스 쌓이니까 직장에서도 인간관계도 안 되고 네.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떨까요? 자, 2위 함께 볼까요? 2위. 자, 이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퇴사 이후 커리어 고민. 최근에 진짜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40대 초반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거 알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40대 네. 초반이면 이제 막 아랫사람 끌어주고 윗사람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뭔가 일을 막 왕성하게 할 때인데 네,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너무 다들 놀라셨습니다. 맞아요. 이 직장에서의 어떤 내가 이 직장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둘로 나누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남자들은 이 직장 내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지? 이게 제일 고민이고요. 네. 여자들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자들은 나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 이게 여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네. 40이 딱 되면 이제 50이 가까워 오잖아요. 50이 가까워 오니까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45만 돼도 5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거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서 일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자신은 없어. 근데 50대면 누가 나를 써주지? 이것 때문에 뭐랄까 이 마음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나는 애 키워야 돼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50은 다가와 어떡하지? 나 지금 당장 아이들 교육비 벌어야 돼. 직장은 다녀야 돼. 그렇다고 함부로 직장 다닐 수도 없어. 근데 50 이후에 나오면은 이제 내가 무슨 뭔가 창업도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오두가도 못 하고 그 내 인생에 내가 갇힌 것 같은 느낌? 그게 40대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누구나 맞아요. 한 번쯤은 가슴에 사표, 사직서 이렇게 꽂고 다니잖아요. 근데 네.
꽂고 이걸 다니지 언제 말아요. 꺼내지? 나 꺾고 다니지 말아요. 요즘 같은 때는. 옛날에 네. 경기 좋을 때나 가슴에 사직서 꽂고 다니는 거지. 요즘에는 혹시 가슴에 사직서 꽂고 다니다 들켜요. 조심하세요. 네. 아, 맞아요. 공감하시는 댓글도 계속 네. 이렇게 말씀 나눠주고 계세요. 오늘 퇴사 각이었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위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55%의 분들이 이 답을 택하셨는데. 55%요? 네. 정답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측해 주셨는데요. 정답 한번 발표해 볼까요? 무려 네. 55% 응답을 차지한 1위. 함께 보시죠. 이거죠. 열심히 일하는데 왜 통장에 돈이 없지? 경제적인 문제. 네. 거의 뭐 돈 하고 답을 올려주셨어요. 사실 네.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40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이런 느낌 아세요? 버는 돈이 30대보다 40대가 많이 늘진 않았죠. 늘어봤자 10% 20%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둘 셋이 된 거예요. 나갈 돈이 많은 나갈 거죠.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리고 게다가 30대 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뭐 이렇게 월세 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40대가 돼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네. 이제는 아이들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잘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40대가 돈의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이제 봐요. 여기 애들 교육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내 친구를 막 영어 유치원 보내? 네. 그럼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남편이 버는 돈은 그렇다고 매달 막 30%씩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아주 적게 오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보험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의료 비용도 많아지고, 애들 먹는 값도 장난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애들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점점 아이들 옷값이며 뭐며 전체적인 써야 될 돈의 규모는 너무너무 늘어나고 근데 내가 버는 돈은 훅훅 늘어나지 않는데 날짜는 어김없이 1년씩 지나가서 41, 42, 43, 44 가는 거죠. 그러니까 40대가 돈 고민이 가장 많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흔 수업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네. 뭔가 그래 맞아라고 무릎을 쳤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뭔가 네. 내가 투자할 때 아웃풋이 잘 많이 나올 만한 거에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나 위험한 아이들한테 자꾸 투자하는 비용 줄여라. 이건 제가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진짜 공감됐어요. 네, 차라리 나한테 투자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요즘 아이들이 좀 크면서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돈 들 일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지죠. 저희는 또 둘이 맞벌이니까 저희가 없을 때 아이를 봐주신 이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막 돈 들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네. 이거 굉장히 뭔가 되돌려 받기 힘든 투자 회수가 어려운 돈일 수 있다. 줄여라라는 얘기에 네.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까요, 혹시? 어떠세요? 교육비, 양육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완전 공감하고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진짜. 본업 직장만으로 유지가 너무 힘들다고. 그 정말 돈 정도로. 걱정인 거죠. 회수 불가. 회수 불가. 고등학생 되면 더 힘들다.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돈 고민을 하세요. 저도 많아요. 사실은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불러줘야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괜찮다고 해서 1년 후가 괜찮을까 보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직장인보다도 굉장히 뭔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두 분 다 프리랜서죠. 저희 남편은 일단 지금은 MBC에 있는데 늘 사표 품고 다니는 분이 저희 남편이셔가지고 MBC 듣는 거 아니야? 곧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실 아이도 아직 어리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을까? 그래 한 10년 후에 나 뭐 할 수 있을까?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흔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목이 아니다. 메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마흔들이 그러니까 이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마흔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마흔이라고 하는 나이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마흔이라는 나이는 뭐가 다 안정되는 나이가 전혀 아니거든요. 안정되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판이 너무 가장 복잡하게 엉켜 있는 거예요. 남편, 그 다음에 아이, 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죠. 그리고 내 직장, 그리고 아이 때문에 직장 그만뒀어. 근데 다시 취업하기는 되게 어려워. 근데 나는 그래서 되게 우울해.
근데 애들 둘을 가르치는데 남편 돈으로는 모자른 것 같아. 남편이랑 나랑은 점점 자꾸 말수도 줄어들고 점점 사이도 안 좋아져. 사이는 여러분 원래 남편과 사이가 점점 더 붙지 않아요. 원래 결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결혼은 없죠. 서로 멀었는데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 쟤 싫어. 쟤 너무 싫어. 근데 결혼해? 그런 애가 어딨어요. 이러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이후에는 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멀어질 될까요? 일만 아이를 남았네. 낳고 그러면서 점점 더 네. 조금씩 적당한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직장 다니고 이 사람 아이 키우고 그러면서 사실은 결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결혼 안에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숨쉬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의 영역, 아내의 영역, 개인이, 4명의 개인이, 만약에 아이가 넷이면, 아이가 둘이면, 4명의 개인이 개인의 독립성과 개인의 꿈을 인정받고 개인의 미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게 보장이 돼야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완전히 희생하고, 누구 하나는 키우고, 야, 너 아빠가 왜 직장 다니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 엄마가 누구 때문에 직장 간뒀는데 너 때문에.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건강한 개인 4명이 네. 60년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 저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돈 때문에 되게 힘드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꿀팁 하나 드리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없을 땐 야,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돈이 없는데. 벌어야 끝나잖아요. 어떻게 이 일은. 벌어요? 뭐 뭐라도 해서 벌어야죠. 어떻게 버는 거. 아니 어떻게 벌었어요, 돈? 고등학교 열심히. 때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었잖아. 근데 어쨌든 사회에서 어쨌든 어떤 돈벌이건 찾아서 네. 내 꿈을 찾아서 여기로 오셨잖아요. 그랬다는 건 희망을 가지실 게 뭐냐면 나이 50이 돼서 프리랜서로 계속 살아도 지금 이렇게 계속 찾는 실력이 지속되면 계속 찾아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공감 남겨주고 계신데 아유 막막합니다. 돈 벌고 있는데도 힘드네요. 네. 맞아요. 돈 벌고 싶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하는 분들 계속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 40쯤 되면은 저희 남편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40에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있을 줄 몰랐대요. 뭔 왜냐면 말이야? 20대 때 바라봤던 40은 너무 커. 무슨 재미로 살지 싶은 사람들이었대요. 진짜 그래요, 우리. 네. 그죠? 네. 그래갖고 남편은 자기는 한 42 정도에 그냥 이 세상에 없어도 되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46이 되어 있는 자기가 너무 어색하고 낯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이해가 가요. 사실 지금 우리가 40을 살고 있지만 어릴 아. 때 40을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는 사실 제가 어리고 되게 뭔가 어리숙하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누가 봤을 때 40대는 분명한 어른이니까 네, 네, 그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뭔가 40대가 되면은 인생의 전성기는 끝난 것 같다. 네.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짧게 예쁘게 빛나는 시간들이 어쩜 그렇게 짧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네. 40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이재 아나운서 얘기해 준 게 거의 다거든요. 첫 번째, 40은 거기 이런 느낌 있죠. 거기 사람 사는데. 아직도 사람 살아요? 그러니까 20, 30대만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40 되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그러니 50은 얼마나, 60은 얼마나, 진짜 거기 사람 살아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20대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0이 되면 정말 저절로 다 이루어져 있을 줄 알았고, 지금 없는 게 다 있어. 우리가 20년을 되게 길게 보거든요. 20년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20대 어떻게 보냈어요? 20대 10년. 우왕좌왕하다 다 갔잖아요. 그렇죠. 30대는, 가만있어 봐. 누구랑 결혼하지? 이런 남자랑 할까? 저런 남자랑 할까? 이게 고민하다가 10년 지나가서 네. 결국 이 남자랑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애 낳고 살기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지금 40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40대가 되니까 다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뭐 하고 살았지? 그렇죠.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40대는 뭐냐면 40대는 멈춰서 자꾸 중간 정산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그냥 걸어가야 될 때예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40대는 원래 반만 이뤄도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의 40대를 한번 지켜봤거든요. 네. 그때는 저 반밖에 없었어요. 진짜 반밖에. 반도 없었어요. 저는 44살에 집을 샀거든요. 네. 처음으로 그것도 대출 왕창 껴서
그러니까 그 집은 3분의 1짜리 집이었어요. 3분의 2가 대출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 셋.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셋 키우는 것도. 우리 집에 이모님이 7번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무서워. 그 얘기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한번 해볼까?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 나세요? 좀 저- 일찍 들어오세요. 그럼 어때? 막 하루 종일 일이 손이 안 그렇죠. 잡히지. 막 덜덜 떨리고.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지? 혹시 그만두시면 어떡하지? 당연하지. 네. 원래 드릴 말씀은 그만둔다는 거랑 돈 올려달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 벌써 했겠지. 일하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선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네. 얘기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반밖에 안 커. 돈은 반도 안 돼. 집도 반도 안 돼. 막 이런 사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남편이랑도 점점 어떠냐면 남편이랑도 뭐 사이가 크게 좋다고 할지라도 남편이랑 자꾸 싸울 일이 생겨요. 애 때문에. 맞아요. 누가 찾아와라, 네가 가서 찾아와라. 나는 뭐 일 안 하냐? 그럼 나는 뭐 직장 안 다니냐? 그럼 내 혼자 났어? 이러고 이제 혼자 났냐고 막 이러고 나서 또 막 분해서 벌벌 떨고. 그리고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하루 종일 애 보고 막 2살, 3살짜리 그게 더 애 힘들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남편 언제 들어오나? 여름에 목욕 좀 하게. 이 남자가 애를 봐야 내가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막 7시 들어온다는 남자가 말없이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거의 공황 상태가 돼서 전화를 70통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 네 받을 때까지 내 전화할 거야. 어떡해. 솔직히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저는 전화는 안 해요. 안 받으면 안 해요. 그렇지만 화가 난 적은 있죠. 화나죠? 네, 화가 나죠. 여기까지 나죠. 근데 이게 또 본인이 생각하는 육아에 어떤 참여하는 정도와 제가 기대하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맞아요. 뭔가 이게 갈등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제 얘기예요. 전화 70통 하네. 진짜요? 와. 내가 전화를 부셔버리고 싶었거든요. 내가 피아노 학원 하면서 힘들어? 집에서 애 찾아와갖고 그 추운 겨울날 나 그때 차도 없었거든요. 택시가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 거야. 애를 들쳐 업었는데 저만 차 있어. 난 차 없다고. 저는 차 있어. 데리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온다 그러고 안 오는 거야. 전화 70통, 80통, 100통 했지. 내가 전화기 부셔버린다, 니. 그랬을 때 뭐 어떤 느낌이었었냐 하면 네. 제가 그날 얼마나 속상하고 후회했는지 알아요? 내가 미쳐가는구나. 내가 이 결혼 안에서 바보가 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 전화를 하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이 결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길을 잃었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생각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 결혼은 내 거야. 니게 아니고 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결혼, 내 입장에서 보면 내 결혼, 네 입장에서 보면 네 애,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애. 근데 왜 저 사람이 이 애를 안 데려왔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낼까? 나는 이 결혼의 주인이 맞나에 대해서 엄청 울면서 고민했죠. 결국은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기 반성으로 끝난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남편을 원망한다기보다는 이 결혼 안에서 주인을 찾은 거죠. 그게 이제 제가 30대, 40대를 보내면서 나만의 인생 해석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40이 돼야 되는지, 어떤 마흔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30대 때 되게 치열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매번 네. 길을 잃는다고 잠깐 멈추고 생각하면 등대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네.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10년 독박육아 정말 힘드네요. 그나마 남편이 열심히 도와주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미정님이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게 아유. 도와준다고 내가 어느 순간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치? 이게 왜 도와주는 똑같아, 거야? 모든 여자가. 그쵸? 아니 네 애 아니야? 어느 날 이거지. 집에 이렇게 설거지가 막 쌓여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저 설거지 내가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왔더니 남편이 해준 거예요. 네. 그게 내가 고맙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둘 다 같이 일을 하고 음. 누구든 와서 하면 되는 건데 네. 남편이 해준 거를
고마워할 일인가? 라는 생각하니까 순간 내가 스스로 이건 내 일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그 댓글 막 올려주시는데 네. 그럴 때 같이 화났다는 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저기 도와준다고 할 때마다 열받았대요. 근데 남자들은 또 이해가 안 가. 야, 도와주는데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열이 받았던 거 아니에요? 돕긴 뭘 도와 당연한 걸 이렇게 또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그 얘기도 기억에 남아요. 마흔 그 수업에 네. 남겨주신 그 글 중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힘든 삶을 같이 견뎌낼 사람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59세 인생의 내리막길인가? 네. 과연 황금기가 올까? 어떻게 보세요? 59세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였었냐면요. 이게 49살에는 뭔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아까 반밖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아무리 키워봤자 49에는 고등학생밖에 안 돼요. 겨우 대학생이지 그렇죠. 그 아이가 독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은 언제 독립이냐면 애가 독립해야 독립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돈으로 독립해야 내 돈이 독립해요. 아이가 육체적으로 독립을 해야 내 육체가 육체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고요. 네. 애가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내 정신이 독립해요. 애가 독립을 해야 내 돈 쓸 수 있고요. 내 시간 쓸 수 있고 내 공간 쓸 수 있고 내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아이가 독립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49은 아무리 독립해도 애가 안 커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점 맞으려고 그래도 100점 못합니다. 그래서 50까지 푸는 게 맞고요. 아이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돈도 49에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본격적으로 인프라 까는데 돈을 얼마나 써요? 그렇죠. 집 사고 애 낳고 그다음에 뭐 가전제품 사고 뭐 하고 애 가르치고 있을 수 없죠. 근데 59세가 되니까 제가 살아보니 네. 40에 못 이루어졌던 것들이 50에는 다 돼요. 일단 애가 크는 건 내가 키우는 게 아니죠. 시간이 키우잖아요. 그냥 제가 59세가 되면 애가 알아서 그냥 30살쯤 돼요. 네. 그죠? 제가 29살 때 결혼해도 애가 30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34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셋도 다 커서 이제 다 20살 이상이 됐죠. 부러워라. 부럽죠? 요거 되게 부럽죠? 전 7살, 5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무리 부러워도 단축이 안 돼. 그렇죠. 애가 커야 되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하나하나 크잖아요. 그때마다 방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요. 애들이 나가. 그래서 집이 커져요. 그러니까 집이 큰 데로 옮겨서 커지는 게 아니라 내 공간이 생겨요. 애들 공간이 사라지고 네. 내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죠. 와, 너무 그러면 좋은데요? 돈이 남아요. 네. 진짜예요. 이젠 돈이 점점 네. 모여지기 시작하고 남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요. 엄마 몇 시간. 시에 와? 엄마 몇 시에 와? 어디 안 가면 안 돼? 얼마나 이 얘기 듣는 거 마음 맞아요. 아파요. 근데 찡찡거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남편은 대부분 은퇴하고 저희 나이쯤 되면 다 은퇴하고 집으로 이제 그렇죠. 돌아오거든요. 네. 그거 하나가 문제예요. 다 좋은데. 삼식이 등장인가요? 네. 근데 삼식이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준대? 삼식을? 본인이 알아서 삼식 드시면 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59세가 됐을 때가 인생의 정점이에요. 49세 그렇게 안 이루어졌던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반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50개가 100개 중에 50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59세쯤 됐을 때 50대에 열심히 벌어놓은 돈, 내 노후 준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50대는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컨 라이프라고 하거든요. 퍼스트 라이프가 20대에서 40대고요. 20대, 30대, 40대, 30년. 이때 이제 막 열심히 내 인생의 인프라를 갖추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막 이런 여러 노력을 해요. 애도 키우고. 네. 50대, 60대, 70대는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죠. 이제 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20대 봐요. 나로 살다가 우리로 살다가 다시 나로 오는 거죠. 나로 살잖아요. 20살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나로 살면 좋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되려고 한다. 그렇게 끌리잖아. 그렇죠. 보세요.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최대 관심사 뭐예요? 남자. 결혼, 연애. 이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로 살라 그래. 네. 그 우리로 살면 이렇게 저렇다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우리로 살다가 50대가 넘어가면서 나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59세는 나로 돌아갈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신나는 나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는 거죠. 20대 나와 50대 다시 찾은 나는 뭐가 다를까요? 되게 달라요. 일단은 경제력이 20대 때보다는 있을 거고. 다 20대보다 많죠. 일단 나이 많고, 돈 많고, 권력 많고, 시간 많고,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날 생각하면 젊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내 세포 켜켜이 쌓여있는 경험들과 네. 삶의 연륜들과 또 어떤 경제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나의 어떤 마음이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네. 20대 만나는 나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우리가 젊음을 잃으면 그 위에 쌓아지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뭐냐면 이게 젊음이 이렇게 이게 젊음이라고 쳐봐요. 그럼 젊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것으로 젊음을 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음 대신 딴 걸 채우니까 젊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오히려. 네. 그래서인지 딱, 50대가 기대되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 정말 네.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데 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얼른 늙으세요. 되게 괜찮아요. 얼른 늙으세요. 얼른 늙어. 아주 괜찮아요. 아니, 근데 여기에 전 정말 주름이 좋아요. 쌓이잖아요.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세요. 주름이 늘어나는데 주름- 먹는 약도 많고. 지금 늙으면 어때? 할 수 없지. 그럼 여러분 막 그렇게 20대 때 30대 때처럼 평생 살고 싶어요? 저는 20,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래서인지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네. 40대 여러분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네. 하셨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몇 살부터가 노후인 것 같아요? 저는 노후를 80부터라고 봐요. 80? 네. 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퍼스트 라이프가 20대, 30대, 40대고요. 네. 50대, 60대, 70대가 세컨 라이프예요. 오늘도 네. 주얼리 회사 사장님이 계십니다. 네. 전 세계 50개 명품 회사의 주얼리를 엄청나게 비싼 그 제품들을 네. 한국에서 50개 OEM 제품을 생산해서 뭐 샤넬 이런 데 다 납품하신 사장님이 있어요. 이분 30대 초반부터 주얼리 사업하셨고 지금 72세예요. 어머. 72세. 근데 지금도 하시거든요. 왕성하게. 그럼요. 네. 70대인데도 물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70대인데도 그분이 이제 재단법인 이런 거 가지면서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거 하면서 옛날보다 일은 줄였지만 정말 멋있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 70대도 자기 일을 다 해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80대부터 노후로 들어가는 거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세요. 저도 이제 내년 후년이면 지금 이제 원래 한국 나이로는 올해가 61번 했는데 58세 된 거고. 네. 그러니까 내년 후년이면 제가 진짜 60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60이 됐다고 해서 인생이 확 달라지나요? 아니죠. 없죠. 그러니까 예. 그냥 내가 59세 지나갔거든. 60이야. 야, 다 때려치고 다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넷플릭스 보겠죠. 등 이렇게 대고 누워서 따뜻한 정말 하루 데서. 종일 봐요. 예. 하루 종일 봐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 들여다보는데 시간 다 가요. 60은 그러기에 너무 젊은 나이인 맞아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 사회에 내가 기여할 일도 많고 도와줄 일도 많고 그 사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은 그만 쉬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근데 정말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왜 열심히 사나? 되게 고민됐어요. 물어볼 때마다 왜 열심히 사나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내 현재가 너무 좋아요. 나는 내 현재를 엄청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걸맞는 가치. 넷플릭스 볼 수는 없잖아요. 내 가치가 내가 나이 60에 넷플릭스 보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생각해요. 58세의 김미경은 24세의 김미경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 어쩌면 경륜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될지 몰라. 그렇다면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을 나이, 가치 없는 나이는 없어요. 계속 그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맞게 살고 있나? 뭘 줘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하루가 자존감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없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안 쌓여요. 네. 맞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 모든 나이는 사랑스럽다 네. 느끼는 거, 내 가치를 찾아야 한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노후가 몇 살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네. 김미경 선생님은 80부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60만 넘어도 환갑잔치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잔치하실 아니잖아요. 그건 옛날이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였냐면 뭐 70대 뭐 그렇죠.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 어렸을 때 증평에서 환갑잔치 했다고요. 65세에 돌아가니까 호상이라 그랬어요. 많이 살다 갔다고. 와, 65세를요? 근데 요즘에는 65세 돌아가시면 난리 나잖아요. 맞아요. 너무 뭐 젊죠. 병 아니면 그렇게 일찍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거의 요새 장례식 가보면 85세 다 넘거든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어머니 세대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우리 엄마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네. 우리 엄마가 88세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진짜 90 이상 100살을 살거든요. 세 자릿수를 산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면 돼요. 105냐, 110이냐. 이럴 정도로 우리가 엄청 오래 살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60부터 노후라고 치면 60부터 40년 넘게 40년 넘게 진짜 네. 노후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떡해. 아까워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 95 되셨거든요. 지금도 너무 건강하세요. 95? 네. 근데 와. 저는 한 50대 할머니부터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한테 할머니였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였던 거죠. 90 엄청 넘게 젊은 살았을 50이면.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노후의 어떤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주신 답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50대부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네요. 13%, 60대부터 52%, 70대부터 31%, 80대부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4%였습니다. 6,800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80대라고 적어주신 분이 가장 적었어요. 네. 네. 이제 우리가 80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70대 노후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시어머님이 70대이신데 왜 그 나라에서 지하철 무료로 태워주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내가 노인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지. 무료로 타도 되나 싶을 만큼 우리 미안하다고. 때는 아마 그 이재 아나운서 때나 네. 제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훨씬 더 그럴 거예요. 70대도 노인처럼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야, 노후의 기준부터. 저기 지금 아까 뚠뚠개미님은 네. 109세시래요, 할머니가. 와. 세상에. 그렇다니까요, 진짜. 진짜 30년 전에 평균 수명 80년일 때랑은 완전히 지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옹달새님 보세요. 저희 네. 아빠 88세신데 청년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이야, 저희 할아버지는 93세. 어. 대부분 다, 그러니까 80부터가 노후예요. 그러네요. 70대가 되게 젊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70대가 노후라면 저는 12년 후에 바로 노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아니죠. 요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마흔도 역시 옛날의 마흔과는 굉장히 다를 것 너무 같아요. 다른 거죠. 네. 과거의 마흔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정말 노후 준비나 하는 그렇죠. 이게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게 40대죠. 맞아요. 저는 사실 제가 마흔이 되고 나서 우리 엄마의 마흔에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네, 마흔에 우리 엄마도 지금 나 같았을까 생각하니까 그때 엄마 마음을 당연히 못했겠지만 아기 때였으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과거의 마흔의 엄마를 찾아가서 좀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제 40대 사진을 꺼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완전 10몇 년, 15년 전쯤 사진이었었어요. 네. 41살, 42살, 43살. 애기야, 애기. 진짜 완전히 어린 아이였거든요. 네. 근데 그 사진 보면서 되게 짠했던 게,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는데, 그때 살아내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아이들이 다 올망졸망. 제가 43이면은 우리 막내가 겨우 2살, 3살 됐을 때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뽁뽁이 신발 신고 네. 맨날 울어요. 엄마 언제 오냐고.
그 막내가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 꼭 회사 가야 돼! 뭐 이러다가 지언니한테 혼났잖아. 지언니는 또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이리 와봐. 우리 엄마는 김미경이야. 엄마는 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니네 잘 알아둬야 돼. 언니 흙수저, 니네 금수저 알아? 왜요? 언니의 역사 얘기해줘. 걔가 또 얼마나 꼰대같이. 난 반지하부터 시작한 사람이야, 난. 언니가. 니네 아파트에서 살지, 이것들? 네. 어? 나 반지하부터 시작했고, 나는, 야, 니는 좋은 옷 입지. 엄마가 리어카 이상한 나 진짜 리어카에서 옷밖에 안 사줬거든요. 왜? 백화점 가면 왜 리어카 매대에서 파는 거 있죠? 그렇죠. 70%. 저는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앞소바? 앞소바라는 브랜드 아세요? 네. 아니, 알아요? 지금도 있죠. 여러분 아세요? 그거 되게 비싼 브랜드였어요. 오. 죽어도 한 번도 사입힌 적 없습니다, 우리 딸. 너무 비싸서. 어디 가서 사입냐면, 베비라 상설 매장 가면 80% 할인해줘요. 베비라 오랜만에 든대요. 베비라 상설 매장. 네. 아, 내가 왜 머릿속에 그 브랜드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사주고 싶은데 한 번도 못 사줘서요. 내 친구 되게 부잣집 우리 실간한테 의도 입혔어, 앞소바. 드레스를. 그게 지금도 너무 생각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러네요. 전 정말 힘들었거든요, 40대 때. 애들. 그러니까 마흔 수업의 책을 시작하실 때의 첫 부분이 43세 그 김미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43이다 보니까 네. 너무 공감하면서 그 시간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베비라 쇼콜라 막 다 나나 나오고 쇼콜라 막 난 그런 브랜드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상처받아. 못 사입혀봐갖고. 네. 한 번도 못 사입혀. 그래도 너무 예쁘게 잘 자랐잖아요, 큰따님. 물론 베비라 쇼콜라 또 브랜드 나 자꾸 승질나려고 그런다. 빨리 다 얘기 좀 해봐. 나왔어요. 앞서봐. 빨리 얘기해봐봐. PPL 들어와야겠는데요? 베비라 되게 쌌어. 베비라 상설 매장. 네. 그리고 어떡해. 책에 그거 나오잖아요. 김난도 교수님께서 인생을 네. 딱 100세로 봤을 때 시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는 게 좋을까. 당신의 마흔이 너무나 젊다라는 걸 막 고민을 하던 중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을 이제 읽게 됐고 거기에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나도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의 100살을 0시에서 24시로 딱 시계에 얹혀놓으면 네. 태어난 게 0시면은 12시가 50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반 딱 자르니까. 그럼 얼른 사람들은요, 다 지 나이부터 찾아보게 돼서 감수가 나는 몇 살이야. 봤더니 58세는 한 오후 2시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 시계로 봤을 때 2시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왜 아직 시간이 남았고, 내가 뭔가 왜 다시 시작했지만 넉넉한 오후 시간을 즐기듯 내가 내 60대를 왜 설계했나 봤더니 내가 아직 2시 반이라 설계한 거야. 밤이 그러네요. 아니라서. 그렇게 치면은 100세가 24시면은 50세면은 딱 정오 정도고 정오. 40이면은 아직 점심 먹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밥도 안 먹은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점심. 엄마들, 그래서 밥은 먹고 가야지.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숨이 확 트이는데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요즘에 자꾸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자신은 없지만 뭔가 시작해야 될 나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그 이유는 여러분 몸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수명이 길어졌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네. 정말 오래 살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이 11시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기획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의 몸이 똑똑해서 마음이 똑똑해서 네. 내가 11시인 줄 알고 자꾸 불안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버킷리스트 쓰고 계시죠, 다들. 내가 50대 되면 하고 싶은 거 마음속에 저장해둔 50대 버킷리스트에 대한 설문조사도 저희가 해봤거든요. 네. 자, 뭘 하고 싶으신가요? 4위부터 공개해보죠. 자, 50대 저장해둔 네. 버킷리스트 4위는요. 7%입니다. 미루었던 취미생활 즐기기라고 해주셨어요. 네. 3위도 볼까요? 네, 이어서. 3위 볼까요? 네. 운동 등 체력 만들기. 아하. 이거 두 개 같이 얘기해 볼까 봐요. 네. 취미생활. 사실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이 없는 때기도 해요. 네. 40대가.
아, 취미생활 즐길 시간 그렇게 많지 않죠. 애들이 네. 한창 크니까. 그쵸. 내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이 별로 없죠, 네. 40대 때. 운동도 마찬가지죠. 뭐 내 몸을 돌볼 시간이 네, 거의 없는 그러나 시기죠. 또 40대가 보면은 제가 지나고 보면 40대가 제일 예쁘고 아름다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딱 낳고 나서 네. 되게 자기를 가꾸고 이쁘게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다니시고, 자기도 가꾸시고, 또 그렇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원래, 시간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시간 없어 볼게요. 시간 없어 볼게요. 네.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애 씻기고 뭐 유치원 보내고 집에 와서 뭐 좀 하다 보면 돌아서면 애가 금방 와요. 3시에. 그리고 뭐 애들 학원 보내고 저녁 먹으면 12시예요. 하루가 3시간이에요. 몰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유치원 보내고 나면 돌아오면 3시. 저녁 끓여 먹고 나면 3시. 1, 2, 3. 하루가 3시간이죠. 시간이 없으려면 이렇게 없으면 돼요. 그냥 자기가 퉁치면 시간 없어져요. 이렇게도 없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어났더니 2시예요. 뭐 친구 만나고 오니까 12시네? 그럼 2시간이에요, 걔는. 하루를 2시간처럼, 3시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네. 새벽에 6시에 일어나요. 1시간 동안 일어나서 책 읽고 공부하면서 일단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없이 남으로 하루를 시작할래, 나로 하루를 시작할래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나로 시작하기 위해서요. 나는 내 가족이 다 깨기 전에 깨요. 왜냐하면 나 먼저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엄마 일어나 그래서 애가 막 이러면서 아우 짜증나. 너 아빠한테 달라 그래 이러면서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루를 그렇게 엉뚱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나 먼저 만나고 시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김미경 먼저 만나요. 이유는 김미경이 태어났으니까 가장 먼저 날 만나고 싶어요. 김미경의 삶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 가라앉히고 이제 뭐 애들 깨우고 뭐 밥도 하고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다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딱 보내고 오잖아요.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와요. 왜냐? 할 일이 있으니까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취미생활도 있고 공부도 있고 뭐 운동도 있고 막 계획표를 짜. 투두리스트 짜갖고 애들 3시에 탁 와요. 3시에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뭐가 속도가 엄청 빠른 거 아세요? 제가 밥하는 속도가 남들 한 2배 됩니다. 나는 밥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해. 막 특히 막 콩나물 이런 거 막 싫어해요. 뭐 드세요? 나 다듬는 거 다 싫어해요. 채 썰고 이러는 거 안 하시는구나. 막 다듬어 막 다듬는 거 너무 싫어하고 시간 빨리 해야 되니까 후다닥.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효율을 위해서 다른 효율을 버려야 돼요. 다는 못 갖잖아요.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는 것도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나하나 시간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내 시간을 만들고 내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은 벌리고 낀 거 넣으면은 있다. 근데 그냥 익하다 보면 3시간 된다. 그 얘기 그래요. 너무 멋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로 시작하기. 나를 만나는 거. 나를 먼저서 시작하기. 맞아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달라요. 네. 달라집니다. 그렇게 나를 만나고 네. 나를 돌보고 키워야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동 등 체력 만들기에 이어서 2위 한번 볼까요? 2위는 26% 나만의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라는 답을 주셨어요.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 아직 꿈을 꿀 수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 같아요. 40대에는. 네. MKYU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새로운 꿈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우리 NKYU 학생들 중에서 정말 그쵸. 많거든요. 저는 열정대 학생들. MKYU 열정대 학생들 중에서 지난 3년간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이전에 벌지 못했는데 벌게 된 돈을 다 합치면 수십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셨고 네. 많은 분들이 경력 단절해서 네. 자신의 역량을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되게 많이 했던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공부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뉴욕 한복판에 살아도 공부 안 하면 외곽이고 아무리 저기 시골에 살아도 공부하면 중심이다. 그게 디지털 세상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누구나 미국 가는데 얼마 걸려요? 0.1초만 가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는데 네. 디지털 세상에서는 공부하면은 중심이고 공부 안 하면 외곽지대 산다. 요새 애들 제 친구들 만나보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친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NFT가 뭔지 웹3 세상이 뭔지 탈중앙화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개념도 없습니다. 챗 GPT가 뭔지, AI가 바꿀 직업이 어떤 게 있는지, AI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자신의 그 말하자면 성과, 그러니까 인간의 성과가 앞으로 곧 10배, 100배 차이 날 거라는 거 예측도 못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친구 너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계속 자기랑 똑같이 가르치죠, 애들을. 스카이 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마흔 수업에 나온 얘기 중에 네. 또 하나 얘기가 떠오르는데 내 책상 만들어라. 이 얘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정말 저는 책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처음에는 옷장 그 옷방에다가 책상 넣으셨다고. 저도 책상 없었어요. 애들 셋이잖아요. 애들한테 책상 하나씩 다 나눠주고 하니까 책상이 없잖아요. 보통 엄마들 식탁 쓰죠. 식탁은 뭐 밥 먹다가 앉아 있다가 내 공간은 정말 고기더라고요. 근데 이 식탁에서 뭘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지. 식탁에서 뭘 하면 자꾸 치워줘야 되잖아요. 밥 비켜줘야 먹을 때마다. 되고. 네. 비켜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나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리추얼이거든요. 네. 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상이 없으면 반드시 소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소파에 가 있으면 책을 50장 읽을 걸 2장 읽다가 자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람을 되게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책은 침대에서 누워서 그 졸음 유도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수면제로. 그럼 수면제로 쓰는 게 책은 각 잡고 앉아서 읽어야 책이라 잘 들어와요. 맞아요. 똑같은 책도 책상에서 메모하면서 읽은 책과 침대에서 막 이렇게 졸다가 이러면서 읽은 책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책상 하나씩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밖에서 주워오건 누구 뭐 할 때 뭐 이사 갈 때 살짝 달라고 그래서 뭐 얻어오건 네. 어쨌든 책상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항상 힘들지만 조그맣지만 내 책상을 늘 가지려고 했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책상에 앉으면 애들은 우리 엄마 책상에 앉았어.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딸들은 엄마가 롤모델이잖아요. 네. 엄마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집에 책상이 없었어요. 공간도 네. 없었고. 근데 왜 이렇게 중고 거래 장터에 이렇게 막 나눔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래. 어느 날 봤더니 되게 좋은 거 뭐 있었어? 하얀 테이블 나눔합니다. 대신 직접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가져갈게요. 근데 정말 딱 요만해요. 제가 그냥 번쩍 들고 오면 되는 건데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트렁크에 싣고 트렁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치, 그래서 안 들어가지. 살살 이렇게 넣고 막 이거 혹시 떨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몰고 와서 베란다에 놨어요. 그러니까 그땐 햇살이 좋은 봄날이었는데 네네네. 베란다에 놓고 막 예쁜 화분 하나 갖다 놓고 책 꽂아 놓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나니 근사하진 않아도 너무 그 공간이 사랑스럽더라고요. 나랑 어울리니까. 예. 내가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공간들 정말 큰 방 하나 더 있을 필요도 없고 맞아. 막 엄청 비싼 책상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그건 진짜 그래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여러분도 꼭 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책상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1위입니다. 50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1위는요. 함께 볼까요? 마음껏 여행 다니기 44%의 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행 가고 싶다. 사실 지금은 뭐 육아하고 밥벌이하고 일하면서 정말 현실에 묶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행을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뭐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행을 지금 안 가면 서러워하지 말아요. 여행은 그 미래에 내 꿈으로 두고 여행도 여러 종류의 여행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엄마들이 애들 여행 엄청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막 3살, 4살 때.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진짜 파리 에펠탑을 갔는데 4살짜리를 끌고 왔어. 에펠탑에. 네. 계속 똥마리다고 애가 와. 엄마 똥마리야. 어떡해. 짱칠 같아. 파리까지 끌고 와서 제가 에펠탑 앞에서. 에펠탑 아니 에펠탑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서. 아이고.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40대 때 세계 일주 못했다고 서러워하시는 분들 가끔 봤거든요. 해외여행 많이 못했다고. 40대는 해외여행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시간도 없어요. 애들 그렇죠. 키우느냐고. 어차피 나이 들어서 가도 돼요.
여행이라는 것이 꼭 그 나이에 못 가면 그렇게 서러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도 되고 오히려 더 고즈넉하게 갈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여행을 갔을 때 외국 할머니 둘이서 여행을 하는 거 봤거든요. 오. 80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와. 이태리에서 뵀는데 두 분이 너무 멋있게 입고 두 분 여고생 둘이시대요. 같이 고등학교 동창이시라는데 80대 된 그 미국에서 이태리로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탁 들고 두 분이서 정말 멋진 너무 포토그래퍼처럼 멋있겠다. 찍으면서 자기네들도 애 키우냐고 여행을 많이 못 다닌 거야. 오히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은 언제 가도 좋으니 지금 못 간 걸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네, 갈 수 있어요, 또. 근데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네. 1위에 있는 여행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는 아까 몇 위였죠? 네. 네. 3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 체력 만들기. 80대에 건강하게 여행 다니려면 네.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 돼요. 요즘 홈트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맞아요. 집에서 이렇게 체력 길러서 체력은 국력이잖아요. 아이 기르는데도 또 돈 버는데도 체력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운동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진짜로. 운동 꼭 하세요. 네.